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방송 장악에 나섰습니다. 미 연방 자금 지원을 받으며 비영리 방송국을 총괄하는 USAGM, US Agency for Global Media 회장의台湾계 친중파를 앉혔습니다. USAGM은 VOA와 Radio Free Europe, Radio Free Asia 등 비영리 방송사를 관장하는 기구입니다. USAGM은 산하의 방송사를 통해 자유와 민주라는 미국의 가치관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전시대 반공 이데올로기를 공산국가에 전파했고 냉전 이후에는 중공과 북한, 쿠바, 중동 등을 상대로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바이든은 USAGM을 장악하고 그 산하 방송국에 대해 대대적인 인사학살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에 겨우 바꿔놓은 미국의 소리 VOA가 다시 좌경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가 아니라 중공의 마이크라 불렸던 VOA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 4년을 거의 소모한 끝에 겨우 고위층을 공화당 친화적인 인사로 바꾸는데 바이든이 이를 무산시켰습니다. 바이든 취임 이틀이 되자 VOA를 관장하던 고위층 2명이 모두 쫓겨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해 상원에서 임명된 USAGM의 회장 마이클 팩을 바이든이 취임 첫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VOA에서 40년을 근무한 중국계 짜오 컬루를 앉혀 미국의 대외 방송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취임 이틀째 되는 날 USAGM의 새 수장이 된 짜오 컬루는 트럼프가 앉혔던 VOA 사장 로버트 라일리와 부사장 엘리자베스 로빈스를 몰아냈습니다. 이 두 사람은 2020년 12월 USAGM의 마이클 팩이 임명한 지 2달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쫓겨난 겁니다. 트럼프 시절 VOA는 골수 친중파인 아만다 베넷이 오랫동안 쥐고 흔들었습니다. USAGM을 점령한 중국계 짜오 컬루는 VOA 새 사장의 이 방송사에서 오랫동안 기자로 지냈던 요란다 로페즈를 앉혔습니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중공의 대변인이 된 VOA에 자기 사람을 앉히려 했지만 민주당이 4년 동안 온갖 법적 장애물로 방해하는 바람에 2020년 12월에야 겨우 성공했습니다. 상원에서 계속 인사를 무산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밀어서 겨우 VOA 사장이 됐던 로버트 라일리는 상원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물러나겠다고 항변했지만 VOA 경비요원 2명에 의해 사무실에서 강제로 끌려 나왔습니다. USAGM을 임시로 맡은 짜오 컬루는 쿠바를 상대로 메시지를 내보내는 Office of Cuba Broadcasting, 쿠바 방송의 제프리 샤피로도 쫓아냈습니다. 제프리 샤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 수석 전략 참모였던 스티브 배넌의 맹우입니다. 바이든이 앉힌 VOA의 사장 짜오 컬루는 타이완 출신입니다. 타이완 정치대학 신문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켄트 주립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VOA에서 홍콩을 주로 취재했습니다. 그녀는 VOA 사장이 되자마자 유럽, 아시아, 중동 방송의 책임자를 모두 해고했습니다. 이 세 지역의 책임자는 임명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을 지지했던 여러 노조들이 이제 자신들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취임 첫날 키스톤 엑셀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을 취소한 조치가 바로 노조의 일자리를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엘버트주와 파이프라인을 공유하는 TC 에너지는 4만 2천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바이든이 이를 날려버렸습니다.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를 당선시켜 노조의 목소리를 내자고 선거 기간 동안 선동했던 북미 노조는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지만 늦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을 포괄하는 북미 국제노조는 바이든이 양질의 일자리를 중산층으로부터 빼앗아갔다면서 아주 모욕적이고 실망스러운 조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미 노조는 우한 폐렴이 창궐하고 있는 와중에 바이든이 노조원들의 생활 기반을 파괴했다면서 이에 맞설 것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이든을 지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도 않고 한 줌에 불과한 극단적 환경주의자들에게 영합하기 위해 파이프라인 사업을 철폐했다는 점입니다. 노조뿐 아니라 바이든의 낙관적이었던 인디언 부족들도 뒤늦게 속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타주의 인디안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도 바이든의 키스톤 엑셀 사업 취소와 60일 동안의 셰일가스 채굴 허가 금지 조치가 경제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타주 인디언인 덩컨은 워싱턴 DC에 서한을 보내 항의했습니다. 바이든의 조치는 인디언의 경제 주권, 자결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면서 사전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인디언이 사는 지역은 연방의 공공부지가 아닌데 왜 자의적인 결정을 내렸느냐고 항의했습니다. 또 텍사스주처럼 셰일가스에 의존하는 뉴멕시코주도 바이든의 경제 파괴에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환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정치의 메커니즘은 몇 수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 건설 취소 조치가 환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민주당 후원자에게 떡고물을 안겨주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미국은 캐나다산 석유를 수입하게 되는데 파이프라인이 아닌 비용이 비싼 방식으로 운송한다는 겁니다. 철도로 운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 워렌 버핏이 소유하는 철도 라인을 이용하게 될 것이란 견해입니다.
트루도가 바이든의 조치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지만 서로 짜고 치고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회사 파워디 퓨처 회장 데니얼 터너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산 원유의 가격이 비싸져 미국이 결과적으로 적게 수입하면 캐나다는 다른 시장을 찾아야 하는데 결국 중공에 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은 하루 평균 1000만에서 12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합니다. 미국에 팔 원유가 줄면 그만큼의 분량을 중공에 공급하게 될 거란 계산입니다. MIT 총장 라파엘 라이프를 포함한 100명의 교수진들이 중공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천강 교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연대 성명을 냈습니다. 미 법무부가 천강을 기소한 것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그와 함께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천강은 중공의 남방 과기대로부터 1900만 달러를 받는 등 모두 2900만 달러에 달하는 외국의 연구 자금을 받고도 이를 감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IT 총장 라파엘 라이프는 MIT와 남방과학기대 협력은 학교 차원에서 승인한 것이라고 두둔하면서도 천강이 왜 연구자금 신고를 누락했는지와 그가 인민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MIT 교수진들은 우리 모두가 천강이란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하버드대학 응용과학학부 수어즈강 교수가 교수들의 단체 행동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 역시 중공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2020년 하버드에서는 나노테크의 권위자인 찰스 리버 교수가 천인 계획에 연루돼 역시 중공의 자금 지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2020년 12월 중공의 대학 캠퍼스 침투 상황에 대해 강연을 한 장소는 조지아텍이었습니다. MIT가 친중파 학자들의 소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MIT를 비롯해 하버드, 예일 등 많은 미국의 대학들이 붉게 변했습니다. 돈을 받고 미국의 첨단 기술을 중공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학자를 사면하라는 단체 행동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공산주의 침투에서 자유로운 곳이 미국의 가치를 지키는 텍사스의 대학들입니다. 텍사스의 몇몇 대학들은 우파 캠퍼스를 표방하면서 좌파 사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동안 누락했던 중공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베이징의 대표적 번화가 왕푸징입니다. 줄을 선 사람들이 끝이 없어 보입니다. 모두 우한 폐렴 감염 여부를 가리는 RNA 검사를 받기 위해 늘어선 겁니다. 왕푸징이 이 정도면 뚱난해도 이미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베이징의 심장부라 하시는 똥청구 시청구 주민에 대해서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모두 RNA 검사를 받으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베이징은 외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차오양구는 물론이고 북쪽의 순위, 서쪽의 하이덴 등 전 지역이 우한 폐렴의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베이징 전체가 난리통입니다. 상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한 폐렴 창궐 초기에 살벌한 풍경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황푸구의 허난루, 부저울루 일대는 방역 요원들이 경계선을 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동네 주민 전원에 대해 RNA 검사를 하는 한편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흰색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도로를 블럭채 차단하고 접근하는 이들을 소산시키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모두 4개 구에서 우한 폐렴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한 비즈니스 빌딩에서 슈퍼 전파자가 나와 접촉자 수백 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슈퍼 전파자는 피아노 강사로 100명의 학생을 포함한 40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헤일롱장, 허베이, 상하이 등 곳곳에서 우한 폐렴 초기에 발생했던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길을 가던 사람이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는 기현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공동체가 봉쇄되고 개별 가옥에 봉인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하얼빈시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 모두가 버스에 실려 격리됐습니다. 하얼빈시 컨벤션 센터 내에는 RNA 검사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지린성의 통화시는 도시 전체에 대해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모든 주민에게 자가 격리를 하라면서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거리는 이따금 지나가는 차량이 눈에 띌 뿐 인적은 아예 끊겼습니다. 혹한 속의 사람들이 RNA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고 확진자가 나온 가옥에는 봉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허베이성 수저庄시 외곽에는 방대한 규모의 빵창 의원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그랬던 것처럼 1월 초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속도전으로 수많은 임시 수용시설을 지었습니다. 일 전체가 완성됐다고 하는데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겨울 중국인들은 혹한에다 우한 폐렴 그리고 식료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요 식자재 가격이 많게는 80%나 올랐습니다. 중공의 사정은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별것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트럼프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투쟁에서 잠시 졌지만 진실전쟁에서는 결국 이길 것이다. 미국 대선에서 사기 선거의 마지막 공인 집단으로 지탄받으면서 분노한 국민들의 난입을 겪어야 했던 미국 의회에서 2021년 1월 6일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공식적으로 선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지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백악관을 나와 플로리다로 갔다. 비록 그는 권력투쟁에 패배하여 백악관은 내어줬지만 미국인들의 가슴에 진실과 애국심은 심어줬다. 지난해 미국 대선은 민주주의가 부패하면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교육자, 공직자 등 지도층이 얼마나 추악하게 되었는지를 가장 잘 증거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지난 대선을 통해
진실 국민과 유리된 거짓되고 독재적인 미국 정치의 민낯을 온 세계인들도 구경하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미국 언론계와 정치권의 사기 선동과 억지 깽판에 더 치를 떨게 되었다. 한국의 우위 애국자들도 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맹공하고 미국의 지도층을 적폐로 규정해서 청산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기치하에 성조기 집회를 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미국의 지배자들이 국민의 주권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언론의 날조 선동에 의존하여 성실한 미국인들을 짓밟는 변태적 독재 정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구경했어야만 했다. 특정 지배계층에 의해 독점된 미국의 지식정보는 극도로 좌경화되어 본래 위대했던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실종됐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피 흘려 지켜준 혈맹 미국에서 정작 미국인의 핵심적 주권 행사인 선거가 탄자니아보다 불공정하고 부정직하게 치러지는 꼴을 보는 한국인들도 망연자실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미국 선거 사기를 바라보는 한국인들도 많았다. 미국 주류 언론과 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사기 선동과 부정선거를 구경하게 되는 마치 한국인들은 자유수호의 보루가 무너지는 듯한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편파적으로 바이든 후보를 두둔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인민재판할 때에 우익 애국자들은 미국이 왜 저래? 라고 개탄했다. 이런 미국의 정치적 자멸극을 봐야 하는 우방국민 한국인의 심정을 권력에 미친 미국의 좌익 세력은 헤아릴까? 이런 갈급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일부 우파 성향의 유튜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혁명이라도 일으켜서 사회주의 세력에 의한 사기 선동 선거를 바로 잡을 것이라는 망상소설까지 써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자신이 선거 사기와 정권 도둑질에 희생되더라도 장기적 안목으로 미국의 헌법적 제도 안에서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펴고 의혹 해소를 요구했는데 일부 유튜버들은 오버했다. 자신의 갈망이 객관적 현실을 왜곡한 것이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좌익 세력과 부정선거를 척결할 것처럼 객관적 현실을 무시하고 주관적 갈망에 근거해서 애타는 군중들을 미혹했다. 모든 진지를 빼앗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실전쟁이 이기기 힘들다는 현실을 이 유튜버들은 수용하지 못했다. 한편 미국의 사기 선동과 부정선거를 외면한 유튜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를 억지로 문제 삼는다고 왜곡 선동했다. 그러나 수많은 증인들과 차고 넘치는 증거들로 인해 미국의 사기 선거는 지배층이 아무리 덮어도 명백하다. 미국의 법원들도 소송 당사자나 소송 절차 등을 문제 삼아서 부정선거의 본안 사유를 제대로 공판하지 않았다. 25일 현재 81개의 부정선거 관련 소송 중에 아직도 30개의 소송은 공판을 위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할 정도로 미국 법원은 고의적으로 부정선거 재판에 태만했다. 악랄한 미국 언론의 편파 선동과 더불어 의회의 무능과 태만도 주목받았고 법원의 편파와 태만도 미국의 망국의 주요인이 되겠다는 인상을 세계인들에게 심어줬다. 미국은 애국적 국민들을 빼고 지배층이 부패해 보였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논란은 미국 사회 전반의 망국적 지부를 드러내게 만들었다. 미국의 부정선거 논란을 통해 미국의 지배계층은 상상 이상으로 독점적이고 독재적이었다는 인상을 세계인들에게 줬다. 큰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안주하여 국민의 주권과 요구를 묵살했고 국민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전달해야 할 언론들은 좌편향적 독선에 찌들었고 미국의 사법부는 진실과 공정의 벽을 쌓은 모법 집단처럼 보였고 트럼프 정부를 지킬 정보 치안 기관들은 오히려 트럼프 정부를 파괴하는 공작소 같아 보였다. 정치권 출신이 아닌 아웃사이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치 언론의 적폐와 고군분투했다. 이 이념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만큼 고독해 보였다. 특히 미국의 언론들은 가히 악마적 인민재판을 하는 독재 집단으로 민낯을 드러냈다. 오늘도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하여 중앙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3만여 개의 거짓말을 했고 중국 배령 관련 거짓말만 2,500개를 했다고 거짓 선동하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 중에 공약을 가장 잘 지킨 대통령으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생존하는 대통령들 중에 오바마를 제치고 가장 인기가 좋은 대통령이기도 하다. 심지어 8,001만 표를 얻어서 당선됐다는 바이든은 취임식 날에도 역대급으로 낮은 48%의 업무수행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언론에서 매도당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는 날에도 지지율 51%를 기록하는 진풍경이 나타나기도 했다. 미국 주류 언론의 폭우 같은 비난 선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국민들 중에는 여전하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태반은 여전히 부정선거를 믿고 바이든의 당선을 불신하고 있다. 바이든의 합법적 당선은 증언, 증거, 통계 등을 근거해서 판단하면 극히 회의적이다. 바이든은 미국인은 물론이고 양심적 세계인들에게도 공정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믿음직하고 공정했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머리가 좀 모자라거나 양심이 좀 불량할 것이다. 미국의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가 전체주의적으로 감시 통제 봉쇄에 탄압해도 미국의 부정선거는 온 세계의 양심적 인류가 지켜본 범죄로 평가된다.
좌익 세력의 선거 사기 조작 선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을 강탈당하고 쫓겨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갈망을 덮어씌운 유튜버들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용감하게 싸우지 않고 비겁하게 굴복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열심히 싸웠다. 일부 유튜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로서 부정선거단을 몰아내고 전세를 역전시킬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이는 미국의 제도와 정치적 현실을 간과한 망상소설이고 희망 고문이었을 뿐이다. 용감무쌍한 트럼프 대통령도 좌익 세력이 총력으로 전개한 선거 사기와 정권 도둑에는 당해내지 못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타락이 너무 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미국의 제도와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무너진 현실을 바로 세울 수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싸웠다고 평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쫓겨난 백악관을 바이든이 장악했다. 백악관을 장악하자마자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뒤엎고 사회주의적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단면적 계산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환경을 핑계대어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훼손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약화시키고 인권을 앞세워서 국경을 허술하게 하고 폭도들을 방치하여 치안을 허물고 있다. 중동의 평화를 구축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강화시켜둔 군대로서 취임하는 순간에 시리아로 침공하는 전쟁광적 모습을 바이든은 보여주고 있다. 마치 제정신을 잃은 문재인의 좌익 정권이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것처럼 정신이 몽롱한 듯한 바이든의 좌익 정권도 미국을 말아먹을까 우방국 한국인들은 우려한다. 바이든의 부실한 분해 능력만큼 그의 국정 운영도 부실해 보인다. 구호와 망상에 찌든 좌익 세력이 바이든의 배후에 떨이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지적되고 있다. 오늘도 미국 우파 언론들은 집권하자 말자 바이든이 수십 개의 행정명령을 제대로 내용이나 파악하고 서명하는지를 의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했던 워싱턴의 적폐가 바이든 정권을 통해 더 깊이 썩은 냄새를 풍길 수 있다. 바이든 뒤에 있거나 그를 둘러싼 세력들은 미국 내부에 있는 미국인의 적들이다. 이번에 미국의 소셜미디어들이 보수 세력과 우익 진영을 겨냥한 검열과 차단의 공세는 바이든 세력이 내포한 전체주의를 방불케 하는 독점 지배의 해악이었다. 바이든 정권 출범 이후에 나타나는 정책이나 현상들은 국제적으로 전쟁, 국내적으로는 독재와 법치 파괴,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영업 폐쇄와 직업 상실 등이었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축한 좋은 기반을 허물면서 자해와 자멸의 길을 자처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또다시 호구가 되어서 중국을 비롯한 적대적 국가들로부터 간섭의 요구를 당하고 있다. 조 바이든은 그의 뒤에서 조종하는 좌익 세력의 조종을 받아야 하고 또 중국으로부터 수억 달러를 받은 헌터 바이든과 같은 자식이 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자유롭게 발언을 하는 트럼프의 당당함을 미워해서 미국 언론계와 정치권은 너무도 악랄하게 사기탄핵, 인민재판, 선거부정, 정권 도둑을 했는지도 모른다. 사기선거 의혹 속에 대통령으로 등장한 조 바이든은 미국이 노쇠한 제국으로 전락한다는 인상을 준다. 사기선거로 대통령직을 도둑 맞았다고 억울해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기득권층의 부패로 망해가는 미국의 재활의 올바른 방향성과 많은 기운을 남겼다. 정치인이 반드시 권력투쟁에서 이겨서 업적을 남기는 것만은 아니다. 문재인이나 바이든 같은 정치꾼들은 권력투쟁에서 이긴 것이 곧 그들 자신과 국민과 국가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권력투쟁에서는 졌지만 국민들에게 강력한 교훈과 역사적으로 풍부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다. 한국과 미국이 스스로 작용화되어서 만국에 미쳐가는 현실 속에 잠시 패전한 트럼프와 박근혜 대통령은 구국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애국우파 인사들은 패전 현실을 직시하고 이념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거둘 내공을 쌓고 전술을 궁리해야 할 것이다. 사기선동 전투에서 이겼다고 기고만장한 좌익 세력의 장기적 패배는 본성적이고 운명적이다. 문재인과 바이든은 각각 한국과 미국에서 퇴치되어야 할 거짓과 포갑의 좌익 세력이다.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바이든 지지 세력은 그들의 독재적 본성을 잘 노출시켰고 문재인 촛불 정권도 이미 그 반역의 민낯이 다 드러났다. 거짓과 폭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좌익 세력은 장기적으로 한국 미국 사회에서 완전히 근절시켜야 한다. 박근혜 트럼프를 지지한 우익 애국 세력은 일시적으로 고단한 패전 세력이지만 자유민주 체제에서의 전쟁에서는 궁극적 승리자가 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